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요. 제 명의로 1억이 넘는 돈이 빠져났어요. 구청 민원실 복도 결혼 2주 차 오후 3시 27분 서아린의 핸드폰 화면에 낯선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대출 실행 완료 1억 2천만 원.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리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빠르게 식어가는 손끝, 귓가에서 맴도는 일주일 전 시동생의 통화 내용. 형수 명의면 승인 빨라. 날짜가 코앞이야.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는 할인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년 후 법원 복도. 피고석을 향해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 원고석에 혼자 앉은 할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대출 신청 내역, 이체 기록, 문자 캡처, 통화 녹취. 9년간 민원 서류를 다뤄온 공무원이 1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제 내 편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던 여자. 그 여자가 법정에서 가족을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되던 그 순간, 하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며느라, 월급 통장, 카드, 엄마가 보관하자. 어머님, 이유가? 집안 살림은 어른이 잡아야 집이 산다. 결혼 7일째 저녁,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춘자는 설거지를 끝내고 앉으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말처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서아리는 잠시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귓가에 들린 말이 제대로 들린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할인의 눈이 남편 김태성을 향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국구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리는 구청 민원팀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 사무실 책상에 앉아 민원 서류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누군가의 시작과 끝이 모두 종이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리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했고, 도장 하나라도 잘못 찍히면 다시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은 때로 너무 원칙적이라고 말했지만, 하리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정직합니다. 그것이 하린의 신념이었습니다. 퇴근 후 하린은 작은 20평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살 때는 좁지 않았지만 결혼 후엔 짐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린은 만족했습니다. 통장에는 성실하게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9년간 월급을 받으며 조금씩 쌓아 올린 목돈이었습니다. 큰 사치 없이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않고 모았습니다. 결혼은 늦었습니다. 하리는 39의 태성을 만났습니다. 중매였습니다. 태성은 차분해 보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태성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큰 욕심 없이요. 할인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범함. 그것이 할인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할인의 아버지 오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내 편이 생겼잖아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할인은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태성의 어머니 박춘자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갈게. 신혼집 정리 좀 도와줘야지. 할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춘자는 이미 짐을 들고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춘자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이것저것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 가족과의 적응,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던 날 춘자의 요구는 할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안 살림은 어른이 잡아야 집이 산다.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월급 통장과 카드를 왜 시어머니가 보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9년간 스스로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고 빚도 없었습니다. 신용등급도 1등급이었습니다. 할인은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태성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할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건너편 시동생 김도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혼식 때 한 번 본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는 내내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첫 갈등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춘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시집 온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춘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성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할인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 혹시 시댁에 급한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걸까? 할인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할인은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는 빨래를 널고
화분 몇 개를 놓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리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베란다 문을 닫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형수 명이면 승인 빨라. 날짜가 코앞이야. 하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형수 명예? 무엇의 승인? 날짜? 하린은 숨을 죽이고 더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형한테 말했어. 엄마도 알아. 그냥 빨리 처리하면 돼. 형수는 서류 일하잖아. 눈치 못 챌 거야. 하린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수는 서류 일하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하린은 베란다 문을 조용히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태성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월급 통장을 달라는 요구, 도윤의 수상한 통화, 형수 명의, 승인,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구청 민원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하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전화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또다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자와 도윤이 작은 방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현관문을 열자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춘자가 나오면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왔어? 저녁 준비할게.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집안에 급한 일 있어?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하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태성의 표정이 너무 무표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습된 대답 같았습니다. 결혼 9일째, 하린은 퇴근길에 우연히 은행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린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 ATM기 앞에 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하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린은 자꾸만 도윤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형수 명이면 승인 빨라. 무엇의 승인일까? 대출? 아니면 다른 무엇? 하린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불안한 예감만 있었습니다. 하린은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남편과 마트에 가고 명절에는 가족들과 모여 밥을 먹는 그런 삶.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일주일 할인의 평범한 세계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2주째가 되던 날, 할인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27분이었습니다. 할인은 민원실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지만 할인은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인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원 처리를 마친 후 할인은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할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금융거래 안내 비대면 대출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1억 2천만 원. 상환 기간 5년. 자세한 내용은 앱에서 확인하세요. 할인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비대면 대출 1억 2천만 원. 승인 완료.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대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민원인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할인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은행 앱을 열어본 적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은 곧바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버튼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 3분이 걸렸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확인 후 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3일 전 비대면 대출 신청하셨고 오늘 승인 완료되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할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신청 안 했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인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인증번호 입력, 신분증 사진 제출, 계좌 확인까지 모두 고객님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할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인 인증? 인증번호? 할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일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할인은 천천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일 전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태성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자금 비교해보자. 나는 적금이 얼마고 당신은 얼마야? 할인은 별 생각 없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옆에서 봤습니다. 그때 태성이 말했습니다. 아, 나도 이 은행 앱 깔아볼까? 당신 폰으로 한번 설치 과정 보여줘. 할인은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증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번호 뭐야? 할인은 큰 의심 없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태성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 서류 복사본 필요해서
신분증 사진 좀 찍어줘. 하리는 신분증을 꺼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태성은 그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하리는 그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하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본인 인증 과정, 모든 것이 그날 넘어갔습니다. 태성의 손으로 하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하리는 사무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하겠습니다. 팀장은 곧바로 허락했습니다. 하리는 구청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면 춘자가 있을 것입니다. 태성은 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하리는 결국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지우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퇴직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린아, 무슨 일이야? 지훈은 딸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하린은 아버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만 하고 하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딸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하린은 물을 마시면서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 춘자의 통장 요구, 도윤의 수상한 통화, 그리고 오늘 받은 대출 승인 문자.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하린이 다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린이 말을 끝내자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겁내지 마. 우리 기록부터 모으자.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빈 파일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를 모을 거야. 문자,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대출 서류. 하나도 빠짐없이. 지우는 차분했습니다.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하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빠, 근데 이미 대출이 실행됐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확인하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 그 계좌에서 어디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모두 기록에 남아있을 거야. 지우는 하린에게 노트와 펜을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적어봐. 결혼 첫날부터 오늘까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하린은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 썼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 동거 시작. 두 번째 줄. 결혼 7일째. 통장과 카드 요구. 세 번째 줄. 같은 날 밤. 도윤 통화 엿드듬. 형수 명의면 승인 빨라. 하린은 계속 썼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쌓여갔습니다. 지우는 딸이 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린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못해.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진실이 보일 거야. 하리는 노트를 다 채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실행 내역을 전부 받아. 신청 일시, 인증 방법, 입금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내 친구 중에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대학 동기 선영이가 농협에서 일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한테 연락해봐.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언을 구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리는 핸드폰을 꺼내 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급한 일이 있어. 통화 가능해? 10분 후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그거 금융사기야. 당장 은행 가서 서류 다 받아.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 준비해. 나도 내일 당장 만나자. 하리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기록으로, 증거로, 법으로.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묵었습니다. 태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집에 있어. 내일 이야기하자. 태성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하리는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은행 방문. 둘째, 대출 서류 전부 수령. 셋째, 선영과 만나기. 넷째, 남편과 대면. 오전 9시, 하리는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실행된 대출권 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직원이 확인 후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리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30분 후 하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대출 신청서, 본인 인증 내역, 소득 증빙, 계약서, 입금 내역.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대출 신청 일시 3일 전 토요일 오전 11시 47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태성이 신혼자금 이야기를 꺼냈던 그 시간. 본인 인증 방식, 휴대폰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업로드. 할인이 직접 불러준 번호, 직접 찍어준 사진. 입금 계좌는 할인의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계좌번호였습니다. 예금 주는 김도윤. 시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출금 1억 2천만 원이 전액 도윤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할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할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고 돈은 도윤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태성은 그 과정을 도왔습니다. 아니, 주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그리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증거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후 1시, 하리는 선영을 만났습니다. 선영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왔습니다. 둘은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보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리나, 이거 명백한 사기야. 본인 인증이 내 걸로 돼 있긴 한데 내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잖아. 선영은 서류를 넘기면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가 시동생 거야? 이건 대출 사기에 횡령까지 들어가. 할인이 물었습니다. 언니, 나 이거 돈 갚아야 해?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동의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경찰 신고하고 은행에도 사기 신고 접수해. 그리고 변호사 상담받아. 이런 경우 명예도용으로 대출 무효화할 수 있어. 하리는 안도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시댁이랑 다 엮여 있어. 이거 신고하면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 선영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너야. 저 사람들은 너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본 거야. 선영의 말이 하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단. 맞았습니다. 하린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할 도구였습니다. 서류 일하는 며느리, 신용등급 좋은 며느리, 명의를 빌려줄 며느리. 하린은 선영과 헤어진 후 남편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은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 어제 왜 안 들어왔어? 태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 앞 카페로 나와. 태성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하리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하리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태성을 기다렸습니다. 7시 10분 태성이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하린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하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하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태성 앞에 펼쳤습니다. 1억 2천만 원. 내 명의로. 내가 인증번호 받아서 도윤이 통장으로 입금. 하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린은 기다렸습니다. 변명이든 사과든 무엇이든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하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내 명의를 몰래 써?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동의를 구했어야지. 이건 사기야, 사기. 하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봐. 하리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내가 한 일이 부끄럽잖아. 태성은 하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도윤이가 큰일 났어. 보증을 잘못 썼는데 상대가 사기꾼이었어. 도윤이가 5억을 갚아야 해. 안 갚으면 집이 날아가. 엄마도 거기 살고 있는데. 할인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도윤이 문제를 내가 왜 떠안아? 태성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것만 넘기면 돼. 도윤이가 갚을 거야. 시간만 좀 주면.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속았어. 결혼도 사기였어. 나는 처음부터 돈이었던 거지. 태성이 부인하려 했지만 하리는 일어났습니다. 나 신고할 거야. 경찰에, 은행에. 전부 다. 태성이 하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 하린은 태성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가족? 우리가 가족이었어? 하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태성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그날 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남편 만났어?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인정했어. 도윤이 문제 때문에 내 명의를 썼대. 어쩔 수 없었대. 지훈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말이 되나? 하린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고소할 거야. 지훈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아빠가 끝까지 함께 할게. 다음 날 하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에게 연차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쉬겠습니다. 팀장은 하린의 평소 성실함을 알기에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하린은 그날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하린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 도용 금융사기 맞습니다. 고소장 접수하시면 수사 들어갑니다. 하린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김태성, 김도윤, 박춘자. 서류를 제출하면서 하린은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남편을 고소하는 것,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하린은 선영과 다시 만났습니다. 선영은 약속한 대로 농협 대출 담당 선배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선배는 금융 사기 사건을 여러 번 처리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가족 4명의 도용 사례예요. 문제는 본인 인증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 절차로 볼 수 있거든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본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거니까 사기죄가 성립해요. 경찰 수사로 명예 도용이 입증되면 대출 무효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사이에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선영이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인아, 힘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 오후에 할인은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점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점장 앞에 앉아 할인은 경찰 고소장 접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경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금 상환은 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할인은 동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인은 최악의 상황을 일단 막았습니다. 저녁 무렵 할인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 어머니야. 전화 좀 받아. 이야기 좀 하자. 춘자였습니다. 할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경찰서 갔다며? 왜 그래?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어? 할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용당했어요. 제 명의로 1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춘자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 시어미를 범죄자 취급해? 체면이 있고 없고. 할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도윤 씨 대출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춘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윤이 급했어. 내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게 뭐가 문제야? 할인은 웃었습니다. 문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쓴 게 문제죠. 전 결혼한 거지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춘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집 와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 할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전히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워야 할 때야. 증거가 있으면 세상이 내 편이 돼. 할인은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네, 아빠. 안 흔들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진술서를 작성했고 태성과 도윤도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할인은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봤어. 도윤이 계좌 이체네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뭐가 나왔어?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2천 중에서 8천만 원이 도윤이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넘어갔어. 그 계좌 이름은 박춘자. 할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요? 선영이 확인했습니다. 응. 그중 5천만 원은 요양원 입소 보증금으로 납부됐어.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춘자 계좌에 있고. 할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춘자도 깊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춘자의 계좌 내역, 요양원 입소 계약서, 도윤과의 통화 녹취록,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하리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 김태성이 전부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춘자의 지시로 명예도용을 계획했고 동생 김도윤이 실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백, 전부 인정했다는 것. 하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보증 사기에 엮여 5억 가까운 빚이 있었습니다. 당장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 당할 상황이었고요. 박춘자는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하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하린 씨가 원하시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입은 피해는 전부 배상받고 싶어요.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서요. 형사가 동의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리는 경찰서를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다 자백했대요. 시어머니가 지시하고 남편이 실행했대요. 지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리나,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용서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갈 거야? 하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아빠.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날 저녁 하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영이 소개해준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피의자들도 자백했고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대출금 전액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형사 재판 36개월, 민사 재판 추가로 6개월, 총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밤 할인은 아버지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할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던 할인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하지만 할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할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싸우기로 한 길.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인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할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살아남을 거야. 할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의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다시 구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민원실 동료들은 하린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재판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하린은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용당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는 결혼 전부터 시댁 가족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하리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 3개월 전 춘자가 태성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신부 직업이 공무원이라며 신용등급 확인해봐. 대출 가능한지. 태성의 답장. 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춘자의 재답장. 닥치고 알아만 봐. 도윤이 시간 없어. 하리는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3개월 전 그때 하리는 태성과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태성이 다정하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하린의 직장과 생활에 관심을 보이던 그때 모든 것이 계산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하린을 위로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증거들이 있어서 재판은 유리합니다. 계획적 범행이 명확히 입증되니까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쉬운 타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중요한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 미경이에요. 정미경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내, 하린의 동서. 미경은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한 번만 만나요. 이야기 좀 해요. 하린은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미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내일 낮 12시 구청 앞 카페요. 미경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꼭 나갈게요. 다음 날 점심시간 하린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미경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린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하린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길게 말씀하실 거 아니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미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고소 취하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언니한테 사과할게요. 돈도 천천히 갚을게요. 하리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미경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언니, 도윤이가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아빠 없이 크라고요? 하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경 씨 자녀분들은 안타깝죠.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도윤 씨가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도 너무하네.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리는 웃었습니다. 가족?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전 처음부터 돈줄이었잖아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냥 참고 넘어가요. 어차피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혼하면 언니만 손해예요. 하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이미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혼인 무효 청구로요.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진짜 그럴 거예요? 하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오는 하린의 뒤에서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후회할 거예요. 하린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후회? 하린이 후회할 것은 이 결혼을 한 것이지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하린아, 이제부터 더 힘들어질 거야. 상대편에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할 거야. 하린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내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내가 당한 일이 정당화되는 거니까. 하리는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네, 아빠. 저 안 흔들려요. 며칠 후 하린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태성의 친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린 씨죠? 저는 태성이 큰고 모부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하린은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큰고 모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집안 어른으로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시죠. 하리는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다음 날 저녁 하리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큰 고모부는 이미 와 있었고 옆에는 큰 고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린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하린 씨. 앉으세요. 식사가 나오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큰 고모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 씨, 우리도 이번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춘자도 태성이도 잘못했어요. 근데 말이죠.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른께서 보시기엔 제가 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큰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시댁을 고소한다는 게 체면상 좀 그래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이요? 제 명의로 1억이 넘는 돈이 사기로 빠져나갔는데 체면이 중요한가요? 큰 고모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를 하려는 거예요. 돈은 저희가 모아서라도 갚을 테니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하리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계획적으로 속았고 이용당했어요. 그게 용서될 수 있는 일인가요? 큰 고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미 가족이 된 건데. 할인이 끊었습니다.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대접한 적 없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도구였어요.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하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또 다른 공격을 받았습니다. SNS 메시지였습니다. 태성의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린에게 욕설과 비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독한 여자. 결혼해서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사기꾼. 시댁을 무너뜨리는 악녀. 하리는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소송 자료로 쓸 수 있나요? 변호사가 확인하고 답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진행할게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하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공격받으면 반격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 친구 선영, 변호사 모두가 하린의 편이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고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린은 법원 복도에서 피고인들을 마주쳤습니다. 태성, 춘자, 도윤. 세 사람은 하린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린은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하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린은 원고석에 앉았고 태성과 춘자, 도윤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서아린의 명의를 도용,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불법으로 실행했습니다. 이는 사기죄,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출 신청 내역, 이체 기록, 메시지 내역.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인증번호를 제공했고 신분증 사진도 직접 전송했습니다. 이는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린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대출 목적과 용도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에 하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대출 실행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린이 답했습니다. 결혼 2주 후 문자 메시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재산 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린이 답했습니다. 신혼자금 비교는 했지만 대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인증번호를 불러줄 때 대출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고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하린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게 더 악질적인 범죄 아닙니까?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린의 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판사가 다음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태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하린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목적을 고지했습니까?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요.
검사가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이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태성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박춘자였습니다. 춘자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도윤이가 빚에 쪼들리는 게 안타까워서요.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사전에 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공무원이니까 신용도 좋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검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럼 피고인도 공모자라는 뜻입니까? 춘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김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법정에 서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도윤이 답했습니다. 일부는 제 빚 갚는 데 썼고 일부는 어머니 요양원 보증금으로 드렸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할인을 태성이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할인은 태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우린 남이에요. 태성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할인은 태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선택은 항상 있었어요. 당신은 저 대신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할인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아버지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어땠어? 할인이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판결만 남았어요. 지훈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잘했어. 그날 저녁 할인은 선영과 통화했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재판 어땠어? 할인이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어. 내가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쪽이 더 떨더라. 선영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이긴 거야. 재판 후 일주일 할인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할인은 도윤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도윤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시가 2억 정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 집행으로 매각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할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자 춘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까지 빼앗으려고? 할인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제 돈 돌려받는 거예요. 어머님이 쓰신 돈이잖아요.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악독한 것, 시어미를 거리로 내모는 거야? 할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춘자는 욕설을 퍼부었지만 할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양형을 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 박춘자, 김도윤은 공모하여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됩니다. 김태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박춘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도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실형이었습니다. 춘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성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1억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이는 대출 원금 1억 2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신을 지켰습니다. 증거로, 기록으로, 법으로. 법원을 나오는 길에 태성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하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리는 멈춰서서 태성을 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근데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 하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하린의 직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삼촌 등 10여 명이 모여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거리로 내모는 며느리, 가족을 파괴하는 악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출근길에 그 광경을 목격하고 멈칫했습니다. 구청 동료들도 모두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린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야. 시댁을 망친 여자. 하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밖에 사람들이 괜찮아요?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점심시간, 하린은 동료들과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몇몇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시댁이랑 소송 중이래. 남편 감옥 보냈다던데. 하린은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밥을 먹고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하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남의 집안 망치고 좋으냐? 하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하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 쌓였습니다. 모두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하린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행위들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모두 증거로 남겨두세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린은 모든 문자와 통화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퇴근 시간, 하린은 구청을 나섰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할인을 보자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기 간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할인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할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큰 고모였습니다. 이거사, 좀 멈춰봐. 할인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큰 고모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청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놓으세요. 경비가 말렸고 큰 고모는 할인을 놓았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인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할인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집에 안 갈래요. 아빠 집으로 갈게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즉시 할인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할인은 아버지 차를 타고 안전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당분간 여기서 지내. 저 사람들이 진정될 때까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에는 계속 협박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 망쳐놓을 거야.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할인은 모든 문자를 캡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출동하여 시댁 친척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할인 주무관이 업무 중 개인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장이 할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할인 씨,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할인은 황당했습니다. 저 근무 시간에 개인 일 처리한 적 없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업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근태 기록, 처리한 민원 건수, 업무 일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고인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인은 알았습니다. 이것도 시댁의 공작이라는 것을. 할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할인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은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할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한 달 후, 할인은 시댁 친척들을 업무 방해와 협박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친척들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시위와 협박이 멈췄습니다. 할인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인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 지급 계획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춘자 명의의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그 돈으로 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배상금 지급 확인서. 할인은 그 서류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삶,
결혼에 대한 믿음, 마음의 평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인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인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상금을 받은 후 할인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어 할인과 태성의 결혼은 법적으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독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인은 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전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지훈이 딸을 봤습니다. 할인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지켰잖아.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끔 후회돼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너무 독했나? 지훈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야. 잘못은 상대편이 한 거고.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훈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할인아, 울어. 참지 마. 내가 겪은 일은 울어도 되는 일이야. 할인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외로움, 두려움.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딸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선영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할인을 보자 안아줬습니다. 할인아, 너무 고생했어. 정말 잘 버텼어. 할인이 웃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져.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전 당분간 연애 생각 없어. 사람 믿는 게 무서워. 선영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할인은 구청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할인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할인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일해요. 할인은 감사했습니다. 네, 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인은 다시 민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출생신고,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사람들의 삶이 담긴 서류들. 할인은 그 서류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은 그 이야기의 증거라는 것을. 어느 날 민원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인에게 물었습니다. 주무관님, 혹시 명예도용 관련해서 상담 가능할까요? 할인은 그녀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할인은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리는 그날 퇴근 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처럼 명예 도용당한 사람을 상담해 줬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할인이 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거 봐. 내 경험이 헛되지 않았지? 할인도 웃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었구나. 몇 달 후, 할인은 구청 내에서 금융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제안했습니다. 팀장과 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할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은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할인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할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구청 민원팀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팀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할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요? 정말요? 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축하합니다. 팀장이 된 할인은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이 할인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민원인들이 화내고 소리 질러도 팀장님은 침착하시잖아요.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나도 흔들려. 많이 흔들려. 근데 흔들리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서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신입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 멋있어요. 할인은 금융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할인은 피해자들을 상담했습니다. 명예 도용,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다양한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 여성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주무관님 덕분에 고소할 용기가 생겼어요. 주무관님도 이겨내셨잖아요. 할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겨낼 수 있어요. 증거만 잘 모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할인은 아버지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나온 자리였습니다. 지우는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인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 할인이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없었으면 전 못 이겨냈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긴 거야. 난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할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그때 기록부터 잡자고 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증거를 모으지 않았으면
이기지 못했을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기록이 절 살렸어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기록은 거짓말 못한다는 말 맞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할인은 우연히 태성을 마주쳤습니다. 태성은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태성은 할인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인 씨, 태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인은 평온한 표정으로 태성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할인이 답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태성 씨는요? 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살고 있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지금은 알바하면서 어머니 봉양하고 있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인 씨, 나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해요.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성 씨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어요. 전 저를 지키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태성 씨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태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지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인이 웃었습니다. 네, 아빠. 전 정말 괜찮아요. 몇 달 후, 할인은 친구 선영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할인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웃었습니다. 선영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여. 할인이 물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선영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야. 여행 마지막 날, 할인은 해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할인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전 할인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고 큰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태성을 만났고 결혼했고 배신당했습니다. 할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할인은 더 이상 그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기록과 증거로 진실을 밝힐 줄 아는 사람. 할인은 일어나 파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에 차가운 물이 닿았습니다. 할인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할인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난 살아있어. 그리고 난 강해. 할인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배신의 기억에서, 두려움에서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1년 반 후 할인의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춘자였습니다. 하리는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며느리, 안희하린 씨.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빕니다. 마이너스 박춘자. 하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리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시어하니 춘자 씨한테 편지 받았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사과 편지요. 늦었지만. 지훈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하린아, 용서는 내 선택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누구도 널 판단할 수 없어. 하린이 답했습니다. 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무덤덤해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넌 잘하고 있어, 하린아. 하린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어느 봄날 오후 하린은 구청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후배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팀장님, 여기 계셨네요. 하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후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팀장님. 하린이 웃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하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폭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비가 그친 하늘처럼 하린의 인생에도 다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하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하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하린의 인생.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